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55번 문제네요.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기역 지문 같은 경우는 타주 점유자라고 나오네요. 타주 점유자. 자, 타주 점유자가 선대였다는 거죠. 선대. 선대셨고 그 선대의 점유를 피상속인 쪽에서 그대로 그 피상속인을 그대로 이제 상속을 받으셨기 때문에 타주 점유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자주 점유가 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타주면 아들도 타줍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평온공연 선의 무과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무과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됩니다. 자, 디귿 스스로 자주점유라는 걸 증명해야 돼? 증명 안 해도 되죠. 왜 증명을 안 해도 되냐? 자주가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리을은 건물 소유자가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부지에 대해서 그죠? 점유가 인정이 되죠. 자, 미음입니다. 선의 점유자인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셨네요. 그러면 악의로 바뀌는 거는 판결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라 소재기시라고 해야 되겠죠. 소재기시. 자,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과 리을.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에요. 다음 56번 문제. 자, 5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의 토지 통행권 문제네요.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지문.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가 없다. 혹은 출입할 수 있더라도 과다하게 비용이 든다. 그렇죠? 그럴 때 인정되는 게 주의 토지 통행권. 자,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네요. 자,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토지가 분할되거나 아니면은 일부가 양도가 됐을 때.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맹지가 되었던 경우라면 이때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됩니다. 자, 그런데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같은 경우는 분할이나 일부 양도에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지 승계인한테는 적용 안 되거든요. 틀린 거죠?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기존 통로가 있는데 이용에 부적합하네요. 이용에 부적합. 그럼 실질적으로는 맹지이기 때문에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 자,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통행을 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니까 통행권자에게 인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자, 5번입니다. 통행권이 발생했더라도 이후에 공로가 개설됐다. 공로가 개설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맹지가 아니고 공로로 직접 빠져나가면 되기 때문에 통행권 인정의 필요성이 없어지죠. 통행권은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57번 문제입니다. 자,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 그렇다면은 을이 시효 완성자라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을이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돌아가셨고 상속인 병한테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 등기 청구는 소유자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정답. 자, 왜냐하면요. 상속인은 당사자 지위가 있어요. 갑이 토지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하였고 을의 시효 완성을 통해서 을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갑상대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후에 갑이 돌아가셨고 갑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 명의가 상속인한테 넘어갔죠. 자, 이렇게 상속인한테 넘어갔을 때 상속인은 당사자 지위가 있습니다.
얘 무슨 지위가 있다고요? 당사자 지위. 자, 상속인이 당사자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을의 등기 청구권을 상속인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1번 정답. 자, 다음 2번입니다. 점유를 상실을 했더라도 그쵸? 등기 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만약 을의 시효 완성 당시 갑의 등기가 무효라고 돼 있죠. 자, 완성할 당시에 갑 명의로 등기가 돼 있었는데 이 등기가 무효니까 이 갑은 소유자 아니라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등기 청구 상대방 될 수 없다. 갑과 병, 명의신탁에 따라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명의신탁은 별 말 없으면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병 앞으로 격려된 수탁자에게 격려된 등기도 무효고. 자, 그러므로 시효 완성자 을이 신탁자 갑을 대위해가지고 말소 청구를 하고 명의를 갑에게 되돌린 다음에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되겠죠. 맞는 지문. 자, 5번입니다. 만약 병이 갑에게 명의 신탁을 했던 토지인데 을의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병에게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러네요. 자, 현재 지문에서 명의 신탁 해지라는 표현, 명의 신탁 해지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명의 신탁이 유효라는 겁니다. 명의 신탁이 만약 무효라면 해지를 할 수가 없죠. 명의 신탁이 유효이기 때문에 해지도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병에게 명의 신탁을 했던 토지였고 병에게 등기가 격려돼 있었던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하였고 근데 명의 신탁돼 있었으니까 병은 수탁자고 갑은 신탁자라는 거죠. 신탁자, 수탁자. 근데 현재 명의 신탁이 유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수탁자 명의도 등기도 유효고 명의로 된 등기. 그러면 을의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 네,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명의 신탁이 유효일 때는 외부적 소유자가 수탁자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수탁자 병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을이 등기 청구권 병에게 행사를 하기도 전에 갑하고 병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명의신탁이 해지가 되었고 명의신탁 해지가 되었고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명의가 되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부든 외부든 따질 필요가 없이 갑이 소유자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갑에게는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제3자로 소유자가 바뀐 상태와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57번 문제 속에서요, 여러분들, 이 4번 지문에 나오는 명의신탁은 무효인 경우고요, 무효. 그리고 5번 지문에서 나오는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해지라는 표현 때문에 유효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가 다릅니다. 어쨌든 둘 다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58번 문제입니다. 공유 문제네요.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은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을 하셨네요. 자, 근데 지분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한다는 거는 지분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는 겁니다. 지분의 본질을 침해하는 특약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을지라도 이거를 제3자한테까지 주장한다? 그거는 안 됩니다. 맞는 말이죠. 자, 2번은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서 취득했습니다. 자, 분할로 인해서 취득을 했다. 자, 그런데 그때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 뭔가 하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매도인과 동일하게 담보 책임을 진다. 3번입니다. 원인무효 등기에 관해서 공유자 한 사람이 각 공유자에게 지분별로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 지분별로 이전 등기 해달라고 이행 청구하는 거, 이거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돼 있는데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거 보존 행위예요. 3번 정답. 일단 첫째 줄에서요, 지금 원인 무효라고 말하고 있죠. 위조가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불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토지를, 자, 공유자인 걸로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걸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서류를 갖다가 위조해가지고 공유자 갑을 병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시키고 자기한테로 명의를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제3자에게 경료된 이 원인 없는 등기, 원인 무효 등기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럼 일단 제3자 명의로 이렇게 원인 무효 등기가 격려되었기 때문에 공유자 중 누구라도 이 서류를 위조해서 무효 등기를 격려시킨 제3자를 상대로 해서 뭐 하냐 지금? 말소시키라고.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말소 등기 청구할 때 전부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죠. 자, 근데 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각 지분별로 이전 등기해줘라, 이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청구하든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 어쨌든 그 취지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명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보존 행위예요. 둘 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제3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를 하면서 각 공유자들에게 3분의 1씩 지분별로 이전 등기를 해줘라 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것도 단독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3번이 틀렸고요. 3번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죠. 손배 청구는 돈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분할 절차네요. 분할 절차는 그것이 협의 분할이 됐든 아니면은 재판상 분할이 됐든 공유자 전원이 다 참석을 해야 되죠. 한 명이라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무효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59번 문제입니다. 또 공유 문제네요. X 토지를 공유하고 갑이 5분의 3. 자, 여기서 5분의 3을 딱 보자마자 우리 머릿속에서는 갑이 과반수구나.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구나. 라는 걸 먼저 잡으셔야죠. 을하고 병은 5분의 1씩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지분을 저당권 설정한다는 건 지분을 처분하는 거죠.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자, 근데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짓기로 하네요. 자,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짓겠다.
나대지에다 건물 짓는 거는요, 처분행위입니다. 관리행위 아니에요. 이거 처분행위입니다. 따라서 나대지에다가 건물 짓는 거는 처분행위로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전원 동의를 요하는 건데 이번 지문에서는 공유물 관리 방법으로서 허용된다? 땡, 말도 안 되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리 방법도 아니고요.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갑이 을병 동의 없이 토지 전부를 정에게 임대차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것은 관리 행위거든요. 그러면 관리 행위라는 것은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임차인 정이 X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적법한 점유로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지분권자 을은 임차인 정을 상대로 해서 점유 배제를 청구하겠다?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냥 임료를 달라고 해야 되겠죠. 사용료 달라고. 자, 근데 4번에 보시면은 이때 임차인 정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을하고 병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그쵸? 없죠. 을하고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되는 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바로 과반수 지분권자 갑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됐든 병이 됐든 갑을 상대로 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셔야지 정한테 청구? 그거는 아니거든요. 맞는 말이죠. 자, 5번입니다. 갑이 X 토지 특정 부분을 정에게 매도했네요. 팔아버렸네요. 그리고 그의 명의로 등기까지 마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 전부가 무효는 아니죠. 팔아먹었던 그자, 이자를 처분공유자라 그러죠. 이자를 처분공유자. 처분공유자의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그렇죠. 유효한 등기다. 그럼요. 유효한 등기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60번 문제 바로 넘어가죠. 지상권 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토지 소유자 변경은 지상권자 효력에 그쵸 영향 미치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상권은 대항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수인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질문 같은 경우는 상린관계죠. 상린관계는 전세권에도 다 준용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상린관계. 목적물이 토지든 건물이든 지상권에도 그리고 전세권에도 전부 다 준용이 된다. 자, 3번입니다. 지상권 설정된 토지를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지상권 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물권적 청구권 준용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공작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이네요. 그러면은 최단기 5년. 5번입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했습니다. 그래서 설정자로부터 지상권 소멸 청구를 당하셨네요. 그러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당하셨기 때문에 지상물이 현존하더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지료를 연체해서 쫓겨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권리 행사 못해요.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61번 문제. 갑은 을에게 토지를 목적으로 해서 전세권 설정해줬네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권자를 찾아서 동그라미 치세요. 권자를. 그러면 을이 전세권자죠. 을이 전세권자. 자, 근데 병이 을의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취득했다 그러죠. 그럼 병이 을의 전세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가 됩니다.
자, 근데 그 후에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네요. 그러면 을의 전세권이 소멸하니까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을의 전세권에 대해서 직접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물상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을의 갑으로부터 반환받아야 되는 전세금, 거기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 전세금을 빼가야 되죠. 틀린 것은 1번. 자,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말소 등기가 없더라도 전세권 용익물권적 권능을 소멸한다. 맞고요. 2번입니다. 전세권 자체에서는 저당권 실행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전세권이 소멸했거든요. 자, 3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동시 이행 관계거든요. 자, 4번입니다.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을이 갑에게 반환을 받아야 될 전세금. 뭡니까? 전세금. 여기에 대해서 압류를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할 수 있겠죠. 물상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목적물이 경매가 됐더라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이 을을 대위하는 거겠죠.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병 쪽에서 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그냥 을한테 빼주면 되죠. 문제 없습니다.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62번 넘어갑니다. 유치권 문제네요.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 약정이 보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원상복구 약정이 들어갔다는 건 비용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익비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익비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자, 2번입니다. 유치물 경매로 인해서 유치권 경락인에게 인수됐습니다. 유치권자가 경락인을 상대로 해가지고도 인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지만 경락인을 상대로 변제를 청구한다? 그거는 안 되죠. 맞고요. 근저당이 설정된 후 유치권을 취득하셨네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유치권은 경매 신청 전에만 성립하면 되죠. 그러니까 압류가 되기 전에 유치권 성립이 됐던 경우라면은 이때 이 유치권은 완전한 유치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경매됐더라도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럼요. 만약에 압류가 된 후라고 하였다면은 완전 유치권이 될 수 없어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겠지만 지금은 그냥 근저당이 설정만 됐거든요. 근저당 설정만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유치권으로 봐야 되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번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되기 전입니다.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받으셨네요. 근데 기입 등기가 된 후 채권을 취득하셨네요. 자, 그러면 기입 등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는 거죠. 압류. 완전한 유치권이 되려면은 압류가 되기 전에 목적물을 점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채권도 취득해서 그 채권의 변제기까지 도래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점유도 하고 채권도 가져야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야 완전 유치권이거든요. 그래야 완전 유치권.
근데 지금은 점유를 했던 거는 압류 전인데 점유했던 건 압류 전인데 채권을 취득했던 거는 후였네요. 후. 그러면 압류가 되기 전에 점유는 했지만 채권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이거는 압류 전에 유치권 성립이 되지 못했다는 거고 그럼 이거는 완전 유치권으로 볼 수 없는 거죠. 불완전 유치권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아니요. 주장 못합니다. 주장 못한다. 네, 4번 정답이죠. 자, 5번 질문. 불가분성, 분할 가능하거나 목적물 여러 개라도 문제없이 인정을 받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 63번 문제입니다. 자, 제3취득자 문제네요. 자, 1번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권 취득한 자라고 돼 있죠. 제3취득자입니다. 경락인 될 수 있다. 자, 2번 지문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취득했네요. 얘도 제3취득자죠. 근데 경락인 될 수 없다? 뭘 될 수 없어요? 될 수 있지. 땡. 2번 정답. 자, 제3취득자께서 대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말소 청구 가능하고. 자, 그리고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후순위에 지금 저당권 취득하셨죠. 제3취득자라고 하면 저당물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취득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지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5번 지문은 제3취득자가 비용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죠.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정답 2번. 64번 근저당 문제입니다.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 최고액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존속기간은 필수 등기 사항이 아니에요.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렸고 자, 2번입니다. 확정 전 발생했던 원본 채권에 관해서 원본 채권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 자, 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이후에 또 다른 거래를 했을 때 원본 채권이 더 기존의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될 수는 없는 거지만 원본이 담보될 수는 없는 거지만 기존에 확정돼 있었던 그 채권에 관한 이자 같은 경우는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가 되죠. 2번 정답이네요. 결산기가 경과한 후 발생한 새로운 채권이네요. 이거는 원금이죠. 요거는 요 채권 같은 경우는 원본 채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하고 잘 비교해 두세요. 채권이 확정된 후, 확정 이후의 새롭게 생긴 원금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가 되지 않지만 확정 전에 발생했었던 원본 채권에 관한 그 이자 같은 경우는 담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지문은 맞는 건데 3번 같은 경우는 담보가 돼? 아니요, 담보 안 돼요. 원본 담보 안 됨. 자, 4번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경락대금 완납시가 아니고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겠지요. 자, 5번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됐을 때 현재 소유자도 그리고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5번에서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땡 틀린 거죠.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다음 65번 문제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자, 기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할게. 이런 거 효력 없습니다. 당신께서 답을 하지 않으면은
승낙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런 거 무효예요. 따라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약 성립 안 하고요. 자, 갑이 주택을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을 했는데 을 쪽에서 승낙을 하고 나서 돌아가셨네요. 자, 그러면 승낙을 했다는 거는 승낙이 발송됐다는 거죠. 의사 표시가 발송되고 나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다고 해도 효력에 영향은 없기 때문에 갑에게 도달했다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10만 원에 매수하라 그랬는데 만 원만 깎아주면 매수하겠습니다. 조건부 승낙이죠. 조건부로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청약으로 볼 뿐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자, 리을 같은 경우는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했거나 사용했죠. 이런 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그럽니다. 포장지 갖다 뜯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거는 니은하고 리을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6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갑 회사에서 신형 굴착기를 1억에 매입할 것을 청약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네요. 그리고 청약을 하면서 10월 31일까지 답을 하라 그랬네요. 10월 31일까지 답을 해라. 이게 승낙 기간이죠. 승낙 기간. 자, 이에 을 회사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모든 제세 공과금을 갑 회사 부담으로 할 것을 조건부로 승낙을 했습니다. 10월 30일자로 발송했고 그것이 11월 1일자로 갑 회사에 도달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일단 조건부로 승낙을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11월 1일자로 도달이 되었으니까 갑이 애초에 청약할 때 승낙 기간을 10월 31일로 정했거든요. 근데 늦게 도착한 거죠. 이건 연착이죠. 연착이에요. 연착. 그럼 연착이 돼버렸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묻는다면은 성립하지 않고 다만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계약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1번 계약은 성립한다? 아니요. 계약은 성립한다? 아니요. 아니요. 계약 성립 안 하죠. 자, 4번에 보시면 을의 승낙에 대해서 제세공과금 네가 부담해. 이 승낙에 대해서 갑이 12월 2일자로 알겠어. 내가 제세공과금 부담할게 라고 승낙서 발송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을에게 다시금 도달됐다면은 을의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갑이 승낙했기 때문에 격지자 사이 승낙을 발송한 11월 2일자로 해가지고 계약은 성립한다. 4번 정답이죠. 그렇죠? 10월 30일에 계약성 아니요. 성립 안 하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67번 문제입니다. 자, 을 소유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네요. 중도금 지급, 잔금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했다. 다음 내용 중 틀린 겁니다. 1번 지문. 이행기 전에 낙뢰에 의해서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1번 지문에서 낙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거 자연재해죠. 주택이 소실됐네요. 이거 불능이죠, 불능. 후발적 불능이죠. 지금 위험 부담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을 소유 주택을 갑한테 팔기로 했기 때문에 을이 매도인, 갑이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을이 채무자죠. 을이 채무자, 갑이 채권자예요, 지금.
낙뢰에 의해서 주택이 소실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채무자 위험 부담이 적용되겠죠. 을이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맞습니다. 자, 그럼 1번 지문은 채무자 위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 갑이 매수인으로서 을에게 지급했던 뭐 계약금, 중도금 이런 것들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3번 을 소유 주택에 가압류가 들어갔네요. 자, 근데 목적물에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불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목적물에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거를 불능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불능 아니라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아니요. 해제 못 하는데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즉시 해제를 하려면은 불능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가압류 들어온 것만으로는 불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습니다. 3번 정답. 4번은 을의 과실로 소실됐네요. 채무자 위험 부담이죠. 죄송합니다. 을의 과실이니까. 을의 과실이니까 채무자한테 귀책이 있는 거죠. 이거 채무 불이행이거든요. 채무 불이행. 자, 따라서 이 경우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그쵸? 즉시 해제를 할 수 있다. 자, 5번 지문은 채권자 쪽에서 수령 지체하셨네요. 채권자주의. 채권자주의. 그러면은 갑에게 잔금 지급,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68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갑소유 토지의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했다. 자, 다음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 지문부터 차례차례 보죠. 자, 일단 갑이 매도인 상태고요. 그리고 을이 매수인 상태입니다. 자, 1번입니다. 갑이 이행 최고와 함께 상당 기간 내로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 갑이 기간 내로 최고를 했죠. 근데 최고를 했는데도 이행을 해요? 이행을 안 해요? 이행을 안 하네요? 그러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시는 거는 이거 지체거든요. 이행 지체. 을이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데 갑 쪽에서는 이미 최고를 했기 때문에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럼요. 자, 2번입니다. 갑이 잔금 지급일에 이행 제공을 했다. 그러면 을은 밀렸던 중도금도 줘야 되고 잔금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이 지체하고 있던 기간에 이자까지 다 줘야 됩니다. 3번입니다. 갑이 잔금 지급일에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일 이후에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갑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잔금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럼 현재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을이 중도금을 미룬 건 맞지만 갑도 지금 이행을 한다고요? 이행을 안 한다고요? 갑도 안 하고 있죠? 갑도 안 하고 있고 을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 이후 같은 경우는 갑의 채무도 변제기에 도래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금에 대해서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거지. 이자를 왜 줍니까? 그죠? 을이 중도금을 미뤘을 때는 이자를 줘야 되겠지만 잔금 지급일자가 됐다는 거는 갑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갑도 안 하고 있고 을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죠. 동시 이행관계로서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거죠.
4번입니다. 갑의 채권에 관해서 채권자 병 쪽에서 압류를 들어왔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을한테 돈 달라고 하더라도 을은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죠. 당사자가 바뀌더라도 항변은 계속 할 수 있다. 자,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겠다. 상계 처리를 해버리면은 상대방의 항변권 침해되기 때문에 상계 못하죠. 상계 못한다. 맞네. 상계 못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69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가옥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대금 1억을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했고 병은 수익 표시를 하였다. 자, 일단 여기서 수익 표시라는 말이 딱 나왔죠. 이거 보자마자 깨달아야 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구나. 그죠? 자, 여기서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수익자. 1번, 갑과 병 사이 관계가 소멸하면 갑과 을 사이 계약도 당연히 소멸한다. 말도 안 되죠. 갑과 병의 관계는 그냥 대가 관계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소멸하지 않고요. 틀렸고.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로 해제하셨네요.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 합의 해제를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허위 표시로 무효네요. 갑하고 을이 통정 허위 표시했다는 거죠. 이때 제3자 병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고 돈 받는 제3자이기 때문에 선의의 병이라고 하더라도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정답이네요. 자, 4번입니다. 을에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 그쵸? 일단 병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할 수가 없죠. 이때 해제는 갑이 해야 되지 병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을에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병이 해제나 취소는 할 수가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죠.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70번 문제 넘어갑니다. 계약 해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당연히 이자 가산을 해야 되겠죠. 이자 가산. 네,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받았던 거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자는 가산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받은 날에 다음 날부터라 그러죠. 야, 이거 다음 날이 아니고 이거 받은 날에 다음 날이 아니라 그냥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받은 날부터 이자지 다음 날부터 이자 아닙니다. 1번 정답.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 이거 미리 거절이죠. 그러면은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3번은 해제가 된 이후에 이를 모른 채 부동산 전득 등기까지 마친 자. 그러면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되고 나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던 제3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 후 이해관계를 맺었던 제3자 같은 경우는 선의일 때 보호받죠. 이를 모른 채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선이라는 거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의무, 다 동시 이행관계고요. 자, 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는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자, 채권자 같은 경우는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 자, 71번 문제입니다. 계약금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냐? 그러니까 중도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중도금 미리 지급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미리 지급하는 거. 중도금 미리 지급하는 거 가능합니다. 1번 맞는 말이죠. 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쵸? 실제 손해만. 만약에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은 계약금을 손해액으로서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몰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위약금 특약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 계약금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신청했다. 이런 거는 이행착수 아니죠? 이행착수 아니지. 이행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럼요.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아서 유동적 무효일 때도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직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라서 채무 불이행 가지고 해제를 할 수는 없지만 계약금 가지고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죠. 자, 근데 5번 지문은 허가를 받게 되면 이행에 착수한 걸로 본다? 아니, 그거 아니죠. 허가를 받으셨다고 해도 이행 착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허가 신청도 이행 착수가 아니고 허가 받으신 것도 이행 착수 아닙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가 없다?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거죠. 자, 71번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72번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병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7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병 소유에 속하는, 그러니까 병이 소유자라는 거죠. 토지를 매도하였다. 지금 토지를 누가 매도한 거죠? 누가 매도했어요? 갑이 매도했습니다. 갑이 누구에게 매도했어요?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매매 계약을 갑과 을이 했다는 거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고 여기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근데 현재 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갑이 병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을한테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못 받아가지고 을에게 소유권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전부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이거는 권리하자, 담보 책임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 을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죠.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을이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은 선의의 경우에만 할 수 있죠. 자, 1번 질문입니다. 갑이 목적물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할 수가 없는데 을은 그쵸 선악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럼요. 자, 이럴 경우에 을은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그쵸 담보 책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배 청구는 선의일 때 할 수 있다. 자, 3번입니다. 갑의 귀책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악의의 을도 갑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불능이 된 게 갑의 귀책이기 때문에 이거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이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해제는 법정 해제가 나올 수 있고 법정 해제와 더불어 가지고 행사하는 손해배상 청구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손해배상 청구는요 551조를 말합니다. 551조. 그러니까 담보 책임 파트에서 나오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고 법정 해제 파트에서 나오는 손해배상 청구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매수인이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필요 없습니다. 손배 청구할 수 있고요. 자, 4번입니다. 선의의 갑은 악의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이 그쵸?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죠. 선의의 매도인 규정이죠. 4번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악의의 갑이기 때문에 을에게 손해배상해주고 계약을 해제한다 못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지요. 자, 지금 4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은 선의의 매도인 지문이에요. 전부 타인 권리에서 매도인 갑이 선의일 때 우리 선의의 매도인께서는 오히려 을이 해제를 하기 전에 매도인 쪽에서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어요. 이때 매도인이 해제를 하는데 매수인이 선이면 여기서는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해제. 손해배상 해주고 해제. 근데 을이 악이면 이때는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이 그냥 해제를 하면 됩니다. 자, 시험에서 그렇게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권리하자에서 전부 타인 권리에 있어서는 선의의 매도인 측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매도인 해제. 근데 상대방 을이 선이라면은 해제를 할 때 손해배상 해주고 악이라면은 손해배상 해줄 필요 없이 곧바로 해제 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일단 갑이 선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을이 악의인 상태여서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5번 같은 경우는 악의의 갑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줬든지 말았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어요. 선의의 매도인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